롯데 팬이던 한 소년이 이제 사직구장 마운드에 오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026 시즌을 앞두고 시작된 롯데 자이언츠 스프링 캠프. 수십 명의 선수들이 경쟁하는 이 자리에 신인 중 단 한 명만 이름을 올렸는데요. 바로 박정민이었죠. 단순히 신인이라서 혹은 운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이 선수 사실 평범한 신인이 아닌데요. 대학 무대에서 최고 152km를 던졌고 국제대회에서는 불펜과 선발을 오가며 위기마다 마운드를 책임졌던 투수죠. 그리고 이번 캠프에서 김태형 감독이 직접 지켜보며 괜찮다고 평가한 몇 안 되는 신인이기도 합니다. 신인 중 유일한 1군 캠프 합류, 그 자체가 이미 메시지였죠. 롯데가 박정민을 단순한 육성 자원이 아니라 당장 써볼 수 있는 전력으로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박정민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 그리고 이 신인이 2026 시즌 롯데 마운드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차분하게 짚어보겠습니다. 2026 시즌 롯데 자이언츠 스프링 캠프에는 투수만 20명이 참가했습니다. 베테랑도 있고 이미 1군 경험이 있는 선수들도 많죠. 그런데 그 많은 투수들 사이에서 신인 이름은 단 하나, 박정민뿐입니다. 이건 분명한 신호인데요. 롯데가 이 선수를 단순히 경험 쌓으러 부른 게 아니라는 뜻이죠. 보통 신인은 2군 캠프에서 시작합니다. 몸을 만들고 프로공에 적응하고 천천히 단계를 밟는 게 일반적이죠. 그런데 박정민은 다릅니다. 입단하자마자 1군 캠프, 그것도 신인 중 유일한 합류였죠. 이유는 분명합니다. 당장 공이 통하는 투수라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고 152km까지 나오는 직구, 대학 무대에서는 이미 완성형에 가까웠다는 변화구 평가, 그리고 무엇보다 국제대회에서 보여준 경험이 컸죠. 아시아 야구 선수권 대회에서 박정민은 역할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선발도 했고 불펜으로 급하게 올라가 불을 끄는 역할도 했죠. 특히 대만전에서 난리가 난 상황에서 올라와 이닝을 막아준 장면은 코칭 스태프 입장에서 절대 가볍게 볼 수 없는 포인트였습니다. 신인에게 가장 중요한 건 구속도, 구종도 아닌데요. 마운드에서 버틸 수 있느냐인데 박정민은 이미 그걸 보여줬죠. 김태형 감독이 이 선수를 캠프에서 직접 보겠다고 판단한 이유도 결국 거기에 있습니다. 준비가 된 투수인지, 긴장하지 않는 투수인지, 그리고 무엇보다 마운드에서 눈빛이 흔들리지 않는지 말이죠. 그리고 박정민은 그 조건을 충족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는 지금 다른 신인들과 전혀 다른 출발선에 서 있죠. 이제 박정민이 어떤 투수인지, 왜 단순한 빠른 공 던지는 신인으로 보면 안 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박정민의 가장 눈에 띄는 포인트는 최고 152km라는 숫자입니다. 하지만 이 숫자만 보고 판단하면 이 선수의 반밖에 보지 못한 건데요. 박정민은 힘으로만 밀어붙이는 투수가 아닙니다. 직구의 수직 무브먼트가 좋고 스트라이크 존 위에서 공이 살아 움직이는 타입이죠. 그래서 같은 150대 직구라도 타자 체감은 더 빠릅니다. 여기에 체인지업 완성도가 대학리그 출신 투수치고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속도 차이도 확실하고 손에서 빠지는 타이밍이 좋아서 타자 타이밍을 뺏는데 능하죠. 슬라이더와 커브도 던지지만 핵심은 직구와 체인지업 조합입니다. 이 조합이 된다는 건 선발로도 불펜으로도 모두 활용 가능하다는 뜻이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마운드에서의 태도인데요. 박정민은 긴장하는 타입의 투수가 아닙니다. 본인 스스로도 자신감 있는 스타일이라고 말했죠. 실제로 국제대회에서도 갑작스럽게 투입되는 상황에서 크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불리한 카운트에서도 도망가지 않고 스트라이크를 던질 수 있는 투수라는 점은 신인에게서 쉽게 보기 힘든 요소입니다. 김태형 감독이 중요하게 보는 것도 결국 이런 부분이죠. 구속은 시간이 지나면 떨어질 수도 있지만 마운드에서의 태도와 승부 감각은 쉽게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박정민은 아직 다듬어야 할 부분도 많습니다. 제구의 일관성, 변화구의 완성도는 분명 더 올라가야 하죠. 하지만 기본 틀은 이미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는 잘 크면 써보는 투수가 아니라 지금부터 어떻게 써볼 수 있을지를 고민하게 만드는 신인입니다. 2026 시즌 왜 박정민에게 현실적인 기회가 열려 있는지 롯데 불펜 상황을 함께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롯데 불펜은 이름값이 있는 투수들이 포진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정철원, 최준용, 윤성빈으로 이어지는 필승조 구상도 이미 머릿속에는 그려져 있죠. 하지만 문제는 변수입니다. 정철원은 현재 야구 외적인 이슈로 시즌 초반 정상적인 컨디션 유지가 가능할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최준용 역시 부상 여파가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에는 이른 시점이죠. 마무리 김원중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개막에 맞춰 올라온다 해도 100% 상태일지는 미지수죠. 윤성빈은 분명 구위 하나만 놓고 보면 필승조 자격이 충분하지만 아직까지는 이닝 관리와 기복이라는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추격조로 분류되는 김강현과 박진 역시 꾸준히 맡길 수는 있지만 시즌 내내 불펜을 떠받칠 만큼 절대적인 카드라고 보기는 어렵죠. 결국 롯데 불펜은 숫자는 많지만 확실히 믿고 맡길 수 있는 카드가 부족한 구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정민이라는 이름이 자연스럽게 부각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박정민이 고졸 신인이 아니라 대졸 신인이라는 점인데요. 이 차이는 생각보다 크죠. 고졸 신인은 보통 구위는 있어도 몸 관리, 루틴, 경기 운영에서 시간이 필요하지만 박정민은 이미 대학과 국제대회를 거치며 불펜 투입, 긴급 등판, 역할 변화에 익숙한 투수입니다. 즉, 당장 1군에서 써도 되는 완성형에 가까운 신인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죠. 여기에 롯데 불펜 후보군을 보면 박준우, 박세현, 김기준, 석상호, 이진아 등 가능성 있는 자원은 많지만 확실하게 코칭 스태프의 신뢰를 받는 선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박정민은 캠프에서 보여주는 모습 하나하나가 곧바로 경쟁력이 되는 위치에 있죠. 지금 롯데 불펜은 누가 더 잘 던지느냐보다 누가 더 빨리 믿음을 주느냐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서 박정민은 생각보다 꽤 앞줄에 서 있는 신인입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박정민에게 처음부터 필승조 자리를 맡길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추격조나 롱릴리프 혹은 경기 흐름을 끊어야 하는 중간 이닝에서 먼저 기회를 받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죠. 그리고 이 지점이 중요한데요. 롯데는 지금 불펜에서 확실한 이름보다 확실하게 던질 수 있는 공을 원합니다. 박정민은 구속, 구종, 마운드 태도까지 이미 1군 기준선에 근접해 있는 투수죠. 특히 대졸 신인이라는 점은 시즌 운영에서 큰 장점입니다. 연투, 갑작스러운 보직 변경, 짧은 휴식 후 등판 같은 상황에서도 고졸 신인보다 훨씬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김태형 감독이 신인을 볼 때 가장 먼저 보는 것도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공이 빠르냐보다 상황을 이해하고 자기 공을 던질 수 있느냐죠. 박정민은 캠프에서 이미 그 질문에 어느 정도 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변수는 있습니다. 제구가 흔들리는 날, 힘이 들어가 공이 몰리는 날도 나올 수 있죠. 하지만 롯데 불펜 사정상 한두 번의 흔들림으로 바로 기회가 사라질 구조는 아닙니다. 오히려 경쟁이 열려있는 팀일수록 한 번 자리를 잡으면 연속 등판 기회가 주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박정민의 2026 시즌은 깜짝 스타라기보다는 조용히 자리를 차지하는 타입에 가깝습니다. 시즌 초에는 이름이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어느 순간부터 자연스럽게 중계 화면에 자주 잡히는 투수, 그런 그림이죠. 이 선수가 진짜 무서운 이유는 지금이 아니라 시즌 중반 이후입니다. 불펜이 지칠 때 감독이 계산 없이 던질 수 있는 카드가 될 수 있다는 점, 이게 박정민의 가장 큰 무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롯데 자이언츠 초특급 신인 박정민이 왜 주목받고 있는지, 그리고 왜 이 선수가 단순한 캠프 화제가 아니라 실제 전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자원인지 차분하게 짚어봤습니다. 롯데 팬들이 이 이름을 기억해둬야 할 이유, 충분하지 않나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